실전투자대회 12회 수상, 1년 한 해 수익만 45억, 1년에 20억 이상씩 번 것만 5년, 월 단위 손실 없이 누적 총 수익 200억 이상. 개인 투자의 전설 중 대표적 한 명을 꼽자면 보컬 김영준 투자자를 빼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그의 신고가 상승 음봉 매매 기법은 그가 빚을 다 갚고 5억을 벌었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먹히는 전략이었는데요. 그의 기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4가지 포인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사용하기가 쉽고 장중 매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사서 당장 내일 장중에 매매해야 되는 전략도 아니다라는 거죠.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이나 생업이 있는 분들, 주부 투자자 분들 또는 학생 투자자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고 그런데 주식에 대한 어떤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다, 경험이 많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 기법은 지금 시장에서 확률도 높고 검증도 됐고 단기 스윙 전략이죠. 단타라고 하기보다는 단기 스윙이기 때문에 이런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나가시다 보면 주식 투자에 재미도 붙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주식이 반복적으로 어떤 기법이 먹혀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고수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구나 라는 걸 또 깨닫고 더 깊이 연구하고 갈고 닦으면서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법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사용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4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신고가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거래량. 근데 그냥 거래량이 아니죠. 큰 거래량. 근데 큰 거래량이라고 하면 또 좀 애매합니다. 어떤 거래량이냐? 자, 평소 대비 큰 거래량입니다. 평소 대비 큰 거래량이다라고 하면 한 2배, 3배 정도는 많아야 되고 이따가 차트도 보여봐 드리겠지만 누가 봐도 여기서 딱 거래량이 붙었구나 라는 게 눈에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대 양봉으로 이 신고가 영역, 신고가 저항 라인을 돌파해야 됩니다. 신고가도 52주 신고가가 있고요. 20일 신고가가 있을 텐데요. 52주 신고가가 좋고요. 가장 좋은 건 역사적 신고가 돌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설명으로 드리면 또 조금 더 복잡해지죠. 하지만 뒤에서 실전 영상으로 설명을 들으시면은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째로 연속 수급입니다. 일단 수급이 중요하고요. 외국인보다는 기관 투자자의 수급, 그리고 수급이 만약에 연속되었다라고 하면 김영준 투자자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까지 설명을 했냐면 만약에 이런 모양을 신고가의 평소 대비 큰 거래량 장대 양봉 돌파가 연속 수급이 붙으면서 들어오면 절대 이 자리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털고 못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 기법에 대해서 김영준 투자자님은 자신감을 내비쳤고 소중한 기법이다라고 책에서도 밝히기도 했죠. 자, 3번째는 시황입니다. 아무래도 개별 이슈보다는 시황, 이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의 움직임이 활발한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 게 1번하고 2번 조건이 부합이 되면 대부분 시황이 좋습니다. 시황이 좋아야지 연속 수급도 붙는 거고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돌파도 나오는 거고 1, 2, 3이 어떻게 보면 한 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황이라는 게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1번하고 2번은 뭔가 좀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데 시황이 좋다라는 건 객관적 지표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시황보다도 1번, 2번에 좀 집중하면서 계속 연습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법의 정말 큰 장점이 뭐냐면 매수 타점도 명확하고 매도 타점도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이런 말이 있죠. 매수는 기술인데 매도는 예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매도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이 기법 자체는요. 일단 5일선을 이탈할 때 매도하면 됩니다. 손실이든 익절이든
무관하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 어떤 종목을 매수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장이 마감되고 딱 봤는데 5일선을 종가가 이탈했다 라고 하면 매도하시면 되고요.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매도 규칙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또는 수익을 낼 수 있다, 확률 높게 낼 수 있다 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기법의 위력이 상당하다라는 거죠. 상승 음봉에서 매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뒤에서 다시 실전 차트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4개가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면 할수록 여기에 이제 이 단어 하나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그 깊은 뜻이 이런 의미이구나, 이게 그래서 중요하구나 아시게 될 건데요. 처음에는 일단은 기계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좋은 사례였죠. 산일전기 같은 경우가 여기 라인이 역사적 신고가 라인이었습니다. 이때 장대 양봉을 터트리면서 역사적 신고가까지 붙여놨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캔들에서 돌파가 나왔고요. 그 다음날도 양봉, 연속 3개의 양봉을 뽑아내면서 이 고점, 역사적 고점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캔들이죠. 처음 나오는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 자, 거래량을 왜 보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거래량이 너무 큰 음봉 캔들이 나오면 좋은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음봉 캔들이라는 그 캔들 자체의 의미는 어쨌든 간에 주가가 빠졌다. 주가가 빠지는 건 결국 기술적 분석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나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래량이 감소했다라는 건 주가 하락의 신뢰도가 낮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이 나오면 이거는 약간 페이크구나, 잠깐 쉬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에서 매수해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죠. 여기서 보시면 굵은 분홍색 선이 5일선입니다.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요 날에도 이탈했다가 종가가 회복했습니다.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굉장히 좋은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바로 수급입니다. 자, 4월 13일이죠. 요날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전고점까지 종가가 깔끔하게 붙었습니다. 그때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양매수로 들어왔고 특히 기관이 그 이전부터도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러면 전고점 돌파가 나오면서 거감자름 타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 거감자름이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마르는 짧은 음봉 캔들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거감자름에서 대응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거감자름이 나오면 그날 종가에서 매수하고 최근에는 대체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오후 8시 이전까지 얼마든지 종가에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체크 포인트를 표시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의 주가 위치가 역사적 신고가 또는 52주 신고가 그 즈음인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보시면서 수급까지도 함께 보시면 굉장히 좋겠죠. 만약에 수급도 좋고 거래량이 붙으면서 전고점까지 가까이 붙여놨거나 돌파가 나오면 그 종목은 이제 매수 후보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내가 매수 후보를 정해두고 그 천천히 매수 타점을 기다린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기법이 우수하다라는 거죠. 급하게 안 해도 됩니다. 이 종목 해야지, 거감자름 기다려야지, 거감자름 나왔네, 매수해야지, 5일선 이탈했나 안 했나? 안 했네, 보유해야지, 이탈했네, 매도해야지. 그런 것들이 다 장중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6시 이후로 여러분들 퇴근하시고 오후 7시에서 8시까지 여유가 어느 정도는 장중 매매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0%가량 수익이 발생했고 사실 이런 지점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스타일이겠죠. 40% 정도 수익이고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꽤 벌어졌기 때문에 한번 익절을 해볼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상승할 때의 거래량이 또 우수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5일선 추세 타면서
계속 보유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요건 여러분들 스타일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단기 스윙을 나는 목표로 하고 있다. 나는 그런 스윙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40%가량 이 정도 기간에 나왔다라고 하면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소개해드렸던 DB 하이텍이죠. 똑같습니다. 전고점 확인. DB 하이텍도 이 자리가 역사적 신고가 라인이었습니다. 거래량과 수급 체크. 거래량 우수하죠. 평소 대비해서 확실히 눈에 띄게 확 늘어나면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때 수급도 함께 체크하는 거죠.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기관 매수세가 있었고 그 이전부터도 매수세가 양호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역시나 매수 후보가 되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봤더니 바로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이 나왔고요. 이날도 보시면 음봉 캔들에서 기관 매수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기계적으로 매수 대응했다라고 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5일선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30%가량 상승세가 나왔고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DB 하이텍과 산일전기 이후로도 지금 현재 계속 타점이 나오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을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했고요. 이때 수급을 확인해야 되겠죠. 돌파했을 당시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으로 해야지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이 그 다음날 나왔고요. 역시나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 관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상당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 종목은 살짝 응용이 들어갔습니다. 요날 보시면 굉장히 큰 거래량으로 상한가를 쳤어요. 근데 전고점 돌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주목할 수 있었던 건 월봉 캔들상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이죠. 이날 터졌습니다. 이날 거래량이 역사적 거래량이었어요. 이때의 거래량에 비해서 이때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우수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상방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거래량으로 투자하라라는 굉장히 유명한 거래량과 관련된 거의 정석과도 같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거래량은 상승의 연료다. 상승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연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거래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닥권에서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 로켓가 발사하는 것처럼 연료가 이만큼 역사적으로 주입되었으니까 상승의 힘이 남다를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 여기 캔들에서 거래량이 바짝 마르면서 음봉 캔들이 나왔죠. 그러면 매수 대응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날 바로 10%가 넘는 좋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10% 상승이 나왔다고 매도하는 익절하는 게 아니죠. 무조건 5일선입니다. 5일선 깨지지 않으면 계속 보유의 관점입니다. 자, 수급도 확인해야 되겠죠. 수급 같은 경우에도 4월 27일 날 상한가를 갔고요. 27일 날 이때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이전에도 외국인의 연속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급도 중요하지만 이 월봉 차트로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역사적 고점을 확인하려면 이 월봉 차트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역사적 거래량이라는 관점에서 상방 관점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케이스에 해당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감자름, 신고가 거감자름의 위력이 상당하다. 지금 시장에서 잘 먹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한번 함께 종목을 발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종목명은 가릴 거고요. 한번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해보면서 또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은 거래대금, 키움증권 기준 0186 거래대금 상위창을 통해서 발굴을 하는 겁니다. 종목 조건은 여기 보시면 ETF, ETN, 스펙은 제외하고요. 조회를 한번 눌러주는 겁니다.
이 신용 조건, 거래량, 가격 조건 이건 그냥 전체 조건으로 놓고요. 자, 요 창은 살짝 옆으로 치워 놓을게요. 그럼 이제 항상 삼성전자가 먼저 검색이 되겠죠. 항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래대금이 가장 우수하니까요. 요렇게 하나씩 내려가면서 자, 이렇게 클릭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키보드 아래 방향키만 눌러도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니까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클릭 하셔도 되고요. 자, 이런 종목은 이미 시세 분출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설명드렸던 종목. 이 종목은 지금 전고점과의 이격이 아직은 크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가 타점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라서 이런 자리에서 대응할 수 있었고요. 이 종목도 너무 높죠. 어쨌든 간에 이런 전고점 가까이 또는 그 전고점을 돌파한 종목이 대상입니다. 이런 종목은 후보가 될 수 있겠죠. 여기 넘어가면은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 월봉으로 보면 아직은 역사적 신고가 자리는 아니다 하더라도 월봉상 거래량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항상 이럴 때 수급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기관의 연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돌파가 나오면 대응해야지, 거감자름 해야지 이렇게 후보로 또 정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전고점이죠. 지금 여기까지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 강하게 돌파가 나오면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역사적 신고가 자리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월봉 차트로 돌려보는 거죠.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역시나 바닥권에서의 거래량이 우수하기 때문에 상방 관점을 가지고 후보로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일봉 차트상에서 시계열을 더 늘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늘려보면 이게 캔들이 600개입니다. 캔들 600개면 대략적으로 3년이거든요. 1년이 52주잖아요. 52주 신고가보다 훨씬 더 긴 시계열의 신고가가 나오는 거죠.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다 하더라도 여기를 돌파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신고가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더 강했죠. 기관보다는 어쨌든 완전 연속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계속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후보로 대응을 해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치고 달리는 종목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런 종목도 대상이 아니고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전고점, 이런 의미 있는 고점이 보이고 지금 현재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항상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이죠. 짧은 가격 구간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이 가격 라인에서 누군가 세력이 손바뀜이 발생되었다. 그럼 이 상방 관점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차트 신호로 볼 수 있고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거래량이 붙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런 종목은 항상 월봉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월봉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요 라인이죠. 요 라인 돌파하면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여기 라인 돌파하면 역사적 신고가. 이런 종목도 굉장히 좋은 후보가 될 수 있죠.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이런 종목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종목은 아직이죠. 자, 이 종목은 이미 돌파가 나왔죠. 이미 돌파가 나왔는데 거감자름이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굳이 음봉 캔들이 아니어도 돼요. 여기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마르고 짧은 양봉 캔들. 지금 보시면 기관의 우호적인 매수세, 연속 매수세. 외국인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이런 종목은 오늘 같은 날 매수해서 5일선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월봉 차트도 항상 확인해야 되는데 월봉 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이 라인을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의미 있는 자리로 이미 넘어갔죠. 대량 거래량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은 오늘 매수해도 괜찮다.
대체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이런 종목을 거래대금 상위창으로 계속 돌려보면서 이런 종목 대응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한번 볼까요? 이 종목도 월봉상 여기에서의 거래량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현재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전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체크해야 되겠죠. 수급이 애매한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은 수급이 애매하면 보통 테마 성격의 종목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자, 물론 이 기법이 무조건 들어맞는 100% 기법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투자대가 고수들이 강조한 방법이라는 점, 그리고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꾸준히 먹히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해당 기법을 실전에 적용해보고 갈고 닦을 필요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기법은 빠르게 진행하지 않아도 되죠. 종가에 대응을 할 수 있고 천천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분들, 생업이 있는 분들 단타로 대응을 했을 때 너무 손실이 쌓인다, 장중에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도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역시나 처음부터 비중 베팅 하지 마시고요. 소액으로 충분히 연습, 검증해 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다음 주 실전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기법 1. 신고가 상승, 음봉, 매매 기법. 신고가 기법은 아마 가장 확률 높은 기술적 매매 기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것을 이용하여 개인 투자자를 털어내는 데에도 많이 활용되는 것이 신고가 자리인데요. 저자는 신고가 자리에서 수많은 실패와 성공 끝에 발견한 핵심을 책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재차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기법을 재차 보고 있는 저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대단한 기법이라 다시금 느끼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보컬 김영준 투자자. 정말 책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 같습니다. 저자의 보물 같은 기법 함께 들어보시죠. 신고가란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을 말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매물벽과 저항선을 뚫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신고가에 접근하면 리스크가 크다. 어느 순간 고점에서 밀려 지지선까지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추가 하락 리스크가 크고 하락이 시작된 고점은 새로운 저항 영역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험상 신고가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며 실제로 신고가만을 노리는 단기 매매자들도 많다. 2. 신고가 공략 타이밍. 신고가에 도달하면 한 번은 수익을 준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수많은 눈이 이 종목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신고가 종목을 무턱대고 매수한다면 되려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신고가는 대개 양봉으로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추격 매수다. 그래서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다. 지나고 나서야 신고가였음을 알 수 있지만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다가도 종가상으로는 전일 캔들 안으로까지 깊게 밀린 경우도 숱하게 많다. 나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이 기법을 터득했다. 5억 원에 가까운 빚을 갚는데 큰 역할을 해준 나에게는 아주 소중한 기법이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양봉에 추격 매수하다 수없이 실패한 후 나의 매매를 복귀하고 연구하면서 핵심을 끄집어낸 것이다. 일단 신고가 경신 전 저항선을 어떻게 뚫었는지 주변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한다. 저항선을 뚫을 때의 힘이 강하다면 이후 움직임도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미적거리면서 겨우 올라간 것이라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고가 종목은 음봉에서 매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사람은 일단 자신이 매수한 다음에 올라야 마음이 편하다.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잘못 들어온 것처럼 생각돼 불안해하다가 손절매하는 바람에 도리어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매수에 적합한 음봉은 신고가를 기록한 후 나올 수도 있고 신고가를 경신하기 전에 나올 수도 있다. 3. 매수 타점 제1조건. 먼저 위 차트처럼 신고가 돌파를 준비하는 경우이다.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봉을 뽑았지만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신고가 돌파를 준비하는 모양새이다. 투자자는 신고가 직전 자리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경신할지 아니면 전고점 저항에 부딪혀 주가가 다시 떨어질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나는 많은 시행착오 끝에 수급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했다. 먼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수급은 외국인보다는 기관이다. 한때 외국인이 우리 증시를 쥐고 흔들 만큼 위력적이었지만 언제부턴가 기관이 주도 세력이 되었다. 왜냐하면 기관은 단기적으로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상승 음봉이 발생한 당일 기관은 매수 우위를 보였다. 그전에도 꾸준히 매수세를 지속해왔다. 기관 역시 그 부분의 저항을 뚫으면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매수를 지속했을 것이다. 4월 11일 전고점 돌파 캔들에 기관의 매수와 외국인 매수세까지 힘입어 쉽게 저항선을 돌파했다. 저항선을 돌파하고 난 후 호재성 뉴스가 나오기도 한다. 다음은 위 차트처럼 저항선을 뚫은 다음 상승 음봉이 나오는 사례이다. 이런 경우는 돌파 전에 상승 음봉이 출현하는 것보다 더 상승 확률이 높다.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후에 기관이 매집하는 경우에는 절대 이 단계에서 기관이 털고 나가지 못한다. 물론 돌발 악재가 나온다면 매도하겠지만 그동안 매집한 물량을 충분히 수익을 거두고 팔아치우려면 기관 입장에서도 주가를 더 레벨업 시켜야 한다. 또한 주가가 상승하는 도중 도지형 캔들, 즉 몸통이 짧은 캔들이 나오면 뉴스에 집중하고 기관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길 바란다. 상승 도중 도지 출현이라는 사실이 매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 등 그때의 시장 상황을 함께 파악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고민해 보시면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겁니다. 욕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애초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욕망이란 나의 존재가 좀 더 안정되게 유지되길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내가 소멸한 후에도 나의 존재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본능에서, 나의 자아가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에게 존중받고 영향력을 가지길 바라는 무한한 욕심에서 뿜어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린 결코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당위이자 내 존재의 설명이자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욕망을 하세요. 그 욕망을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나의 생애에 있어서의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선명한 선을 만드는 작업들이 일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